서계원 TV 귀농귀촌 길라잡이 오늘의 사연 세 번째 전원주택 공사 계약 해지 유유 도와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은요, 이 건축주분께서 이제 공사업자하고 그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업자가 계약 착공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미루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주분께서 화가 나가지고 공사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30% 걸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냐, 이런 어떤 저기에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듣고 제 답변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 좋은 아저씨가 저 대신 한번 읽어 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시기 앞서서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 이거 한번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들어가시죠. 서계원 TV 귀농귀촌 길라잡이 세 번째 사연 전원주택 계약 해지 사유 유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볼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작년 2018년 5월에 전원주택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일자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입주 날짜는 2018년 12월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짓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여 넉넉하게 올해 2019년 4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이 되어도 공사는커녕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먼저 공사 일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통보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올 초 2월경 필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집 평수를 3평 정도 넓히기로 했었고 이 부분도 구두로만 얘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했을 때 4월 말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또 늦춰져서 5월 말경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19년 11월에는 준공허가를 나게끔 일정을 맞춰주겠다고 했었고요. 신혼부부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 한지 5년이 넘을 경우 신혼부부 대출 혜택을 못 받는 상황. 2015년 혼인,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이 없길래 금일 연락을 했더니 공사가 9월쯤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튼 이렇게 구두상으로 입주일을 통보하였고 자료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30% 계약금을 내놓은 상태이고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나머지 잔금 70%에 대해서 납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상기 건축자들과 신뢰를 잃었고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많은 혜택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더 이상 그쪽을 믿고 일처리를 진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입주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은 을에게 입주지정일을 통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 통보를 명시하거나 알려준 적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음, 이 부분이 계약 위반 사항이 되나요? 두 번째, 계약서상의 입주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입주일은 미정이며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8년 5월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해 제가 답글을 짧게 달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건축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의 어른들 아니면 계약 관련해서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분하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쭤본다고 하신 부분이 있죠. 첫째, 계약서상 입주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은 을에게 입주 지정일을 통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자, 계약서상 입주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갑은 을에게 입주 지정일을 통보한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지라는 의미는 건축업자가 사정에 의해서 건축 착공과 준공의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축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약서상 입주 지정일을 정해 두었으면 또 거기에서 만약에 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서 글자 토씨 하나만 잘못 따라도 그 의미와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건축업자의 전후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력 수급 문제, 건축자재 수급 문제, 건축업자 개인 채무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축업자일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민사재판을 보게 되면요, 공사 불이행과 하자 관련 분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대동하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차후에 이런 불행한 일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공인중개 수수료 얼마 드리고 같이 함께 계약서를 진행하시는 게 이게 여러모로 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계약을 취소하면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지 추가로 위약금을 물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공사업자를 다시 만나서 공사를 이행하는 계약을 새로 작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포기해도 다른 업자를 만나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동하고 어차피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 계약서를 토대로 특약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도 할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계약금은 지금 1천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돈은 포기하지 마시고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솔로몬의 지혜와 판단이 좀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부동산 매매 건축 계약 관련해서는요 절대 함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런 방면으로 잘 아신다면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뭐 좀 어설프게 알거나 이게 나는 좀 많이 모른다 이러시면은 반드시 주변의 어른이나 공인중개사분을 꼭 참여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게 나중에 돈 버는 일입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것으로 제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요. 제 답변 영상이 좋으셨다면 옆에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